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 조정래 영화감독과 얘기 나눕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서편제에 매료된 뒤 판소리 5마당을 통째로 외고 판소리 고법 이수자가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전통과 역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그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담은 영화 귀향을 제작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민중가요를 주제로 한 영화 초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조정래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조정래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번에 개봉하는 영화 초혼에 대한 얘기를 어제 이제 잠깐 했는데 이제 얼마 만에 신작이신 거죠? 광대소리꾼을 만들고 지금 바로 또 영화 준비를 해서 네네. 한 3, 4년 만에 지금 영화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조정래 감독님의 특징이 가슴속에다 오래 품었다가 영화를 이렇게 만드나 봐. 이 영화 초혼도 스토리를 가슴에 품었다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한 30년 걸렸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1994년도였는데 네. 그때 이제 광주에 있는 망월동에서 네. 인해창 열사, 예. 중앙대학교에서 인해창 열사라고 총학생회상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금 의문사로 아직도 그렇죠. 남아있는데. 아직도 이제 죽음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가 맞아요. 않았죠. 네, 그래서 예. 그 인해창 열사가 당시에는 지금 망월동에 계셨고 지금은 이천에 있는 민주안보지에 이정을 하셨는데 거기 망월동에 계실 때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실제로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안 계셨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울고는. 특별히 거기 이제 많은 열사들이 있는데 이제 네네. 학교 선배님이니까 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끌리는 게 있었나 다른 봐요. 분들도 예. 이렇게 헌화하고 또 하다가 그 내창영 앞에서 제 동기들이 이상한 너 왜 너 내창영을 알아? 이런 얘기를 선배들도 물어볼 만큼 네네. 제가 막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그때 내창영 묘역 앞에서 언젠가 형의 영화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담아서 형을 이제 영화 속에서 부활시키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것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영화 초혼의 스토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후에 그 전후로 1991년도, 1989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많은 분들 학생들이 예. 막 여러 가지로 열사들이 이제 그 뉴스에 가득 탔던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암울했던 시대. 네. 동시에 또 X세대, 오렌지 세대 이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압구정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세대가 교차되는 지점에 저는 이제 92학번이었는데 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양쪽의 문화를 계속 이제 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도 아니지만 근데 한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고 딱한 문화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쪽은 또 다른 다감을 가지고 있는 또 대중문화였고 그러다 보니 그거 안에서 좀 그런 청년 학생 시절을 살면서 언젠가는 이런 얘기들을 좀 이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언젠가 영화가 되면 좋겠다. 특히 네. 이제 민중가요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뭐 그때 서태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K-팝의 어떤 그런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 당시에 뭐 꽃다지라든가 조국과 청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런 음반들을 또 막 들으면서 네. 이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80년대 학번이라서 네네. 사실 이 캠퍼스에 계속 이 운동 가요가 울려 퍼지던 그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저는 사실 90년대면 약간 거기서는 조금 이제 민주화가 좀 된 이후니까 좀 네네.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환경이 바뀌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대학교 그 주로 많은 투쟁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등록금 투쟁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학내에서
그 사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네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모든 조직 문화가 바뀌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하루 아침에 다 바뀌기는 쉽지 바뀌지는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찰이나 뭐 여러 가지 공권력들의 프로토콜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되면은 좀 거의 변함이 없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또 그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저같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좀 그런 문화들이 네, 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시대에 딱 그런 트랜지션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궁금해요. 이 대학의 노래패와 이 노동자들의 그 연대는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을까? 노학연대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자 그 선배님들과 그 대학교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사회 단체와 네.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생들이 취업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뭐 맞아요. 위장취업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연대 형식과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참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80년대, 90년대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대학생들 운동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들의 관문인 대학이라는 그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뭐 새내기나 뭐 1, 2학년 공부에 네. 찌들고 취준생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대학생이라고 하면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른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1년, 2년, 3년, 4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막 압구정 뭐 X세대, 오렌지 세대 이런 그다음에 삐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되게 신기술도 나오고 네. 뭐 노래 민중가요도 굉장히 큰 부침을 겪어서 그런 투쟁 일변도의 민중가요에서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선배들이 듣기에는 너무 좀 야 이렇게까지 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노래가 바뀌는. 그러니까 요새 네. 그 뭐 시위 현장에서는 아이돌 노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시대가 변한 거지만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어떤 뭐 파업 현장, 투쟁 현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어떤 이 노래패들이 같이 이제 뭐 힘을 보태고 이런 상황인 그럼요. 거군요. 예. 그때 이제 새롭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들이 좀 이제 80년대 많이 회자됐던 노래도 있는가 하면은 네. 1990년대 초에 풍미했던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그러니까 민중가요의 거의 아이돌급 네. 노래들이 우리 영화에 나와요. 어떤 근데 노래들이 나와요? 뭐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너무 성공한 노래들 사계라든가 네. 바위처럼 이런 예. 노래는 심지어는 그렇죠. 지금 세대들은 그 노래를 맞습니다. 그 민중가요라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죠. 예, 뭐 바위처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멜로디도 신나고 그냥 리듬도 대중가요처럼.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게. 이게 민중가요였었고 또 우리 영화에서 뭐 우산이라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들어봤을 때는 그냥 약간 보사노바풍의 재즈적인 선율을 가진 너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80년대랑 되게 다른 거예요. 80년대는 뭐 님을 위한 행진곡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광야에서 뭐 이런 거였거든요. 당연히 우리 영화 이물 위한 행진곡도 나오고 예. 그날이 오면도 나오고 동지가도 나오고 막 그렇지만 네, 선배님이 앞에 계시니까 조금 달라진 거죠. 90년대만 달라졌죠. 해도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더 달라져서 요즘 뭐 소녀시대 노래도 나오고 뭐 지드래곤 노래도 나오고 방탄소년단 노래, 2NE1 이런 K-팝들이 어떤 MZ세대 민중가요처럼 좀 나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중적으로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을 떼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흥과 한의 문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집회나 이런 것들 자기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네, 노래를 네. 많이 썩는다. 예, 지금 그래서 조정래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 스튜디오 밖에 영화 초혼의 남녀 주연 배우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분들이 MZ 세대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이 모셔갖고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초혼의 주연 배우 김정현 씨, 윤동원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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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이 맡은 역할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김정현 씨. 네, 저는 강민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91학번이고요. 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 광주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갖고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네. 들꽃소리 노래패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제 상처를 마주하고 성장해 나가는 뭐 예.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아, 91학번 역할로 나왔지만은 91년도에 태어나셨지 않았죠? 네, 저는 몇 년생이세요? 2000년생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의 네. 역할을 연기를 하게 되셨네요. 우리 윤동원 씨는요? 네,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노래패 들꽃소리의 부회장 역할 하고 있는 김진웅 역할을 연기했고요. 네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가 이 영화의 파업의 배경이 되는 사명공업이라는 곳에서 그 과로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또 형은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지금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네. 그런 상황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 노래패 부회장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나오시는 거고. 그렇군요. 두 분은 민중가요를 뭐 들어보기는 했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이나 그 아픔을 잘 모르면은 이게 별로 나랑 관계없는 노래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MZ 세대들은 민중가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 영화를 만나기 전에는 민중가요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만나고 민중가요를 들어보고 하면서 근데 뭔가 민중가요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알고 있었던 노래인데 이게 민중가요였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어떤 노래가 그래요? 전 사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 상록수도 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엊그제 알게 됐는데 얼굴집 뿌리지 말아요도 민중가요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그래요? 저도 그건 네. 몰랐네요. 사실 진짜 그 많이들 그게 대중가요로 알고 있는 분들 지금 그걸 저 많아요. 몰라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민중가요였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었습니다. 새롭게 좀 보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노동 운동은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한테는 영화 촬영하면서 우리 윤동원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배우로서 뭔가 이러한 소재들을 어떻게 잘 다뤄낼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책임감 있게 임하려고 했고 그 부모님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민중가요는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며 막 이렇게 강의를 엄청 막 해주시고 뭘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설마 가슴으로 의지 막 저도 지금 이런 그 생각해서. 예.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엄청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연기 지도를 본의 예전에 아니게. 80년대 한번 예. 누나 형들이 맨날 하던 얘기 민중가요는 가슴으로 불러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촬영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초원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영화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사명공업 시위에 이제 연대 시위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 삼형공업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가요? 실제 존재하지 않은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했지만 영화를 보면은 저런 회사가 다 있었을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네네. 이제 그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끌려가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요. 저의 가족이 또뭐 다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네. 그 장면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감정이 무엇일까? 네. 왜냐면은 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 어쨌든 일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픔, 고통, 슬픔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감정에 다가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어떻게 젊은 배우들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어려웠던 점? 저는 어려운 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영화 이제 오디션으로 오셨을 때부터 다 여쭤봤었거든요. 노래 이런- 실력도 많이 보셨겠네요. 일단 연주 실력도 뛰어나고 아. 또 노래도 잘하는 예. 그런 친구들과 함께 했고 뭐 딱 배역을 정해놓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여쭤봤을 때 이런 영화인데 혹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만 괜찮냐라고 했을 때도 다 또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보면서 같이 이분들 그러니까 학생 배우들이 들꽃소리라는 동아리 이름인데 본인들이 너무 잘 뭉쳐서 다니고 연습도 너무 많이 하고 다니고 네. 국회는 자기들끼리 MT도 가고 아. 그 안에는 나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나라대학교 MT도 가고 감독님이 주도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로 해서 지금도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예, 예. 그래서 끼고 싶어도 낄 수 없는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려움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마웠죠. 네, 우리 윤동원 배우님은 저는 어땠어요? 사실 아까 인물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욱이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도 사실 영화에서는 그게 어떤 뚜렷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진욱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가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눌러서 담아내는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는 그래서 진욱이는 이랬을까요 저랬을까요 막 이렇게 장문에 카톡도 보내보고 했는데 그냥 감독님은 항상 그냥 좋다 그냥 이러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시대적인 아픔이죠. 뭐 어떤 분은 옛날 얘기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직 진행형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정래 감독님이 영화 초혼에서 가장 좀 공을 들이고 내가 힘을 준 장면, 내가 봤을 때 이 장면 좀 뿌듯해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부분에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영화 음악 영화의 외피를 가지고 있고 또 네. 민중가요의 모든 곡들이 음악 중심으로 흘러가는 네네네. 영화가. 곡이 이제 예. 11곡이 나와요, 무려. 그럼 이제 옛날 추억을 옛날 네. 분들 같은 경우에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추억을 맞아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겠네요. 지금 상영회를 한 10번 가까이 다녔는데 네네. 다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엄청 그분들이 요구를 해요. 뭐 자막을 다 달아라. 처음엔 자막이 아예 없었어요. 좀 따라 부를 수 있게. 따라 부를 수 있게 자막을 달아달라 했더니 아니 형은 노래 알잖아요. 그랬더니 예. 다 까먹었지. 그래서 이제 가사 좀 달아달라고 해서 개봉판에는 가사가 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곡들 하나하나에 있는 그런 그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뭐 우산이라는 곡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곡이고 네. 또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이물리 아니고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민영이 아까 이제 우리 주연 배우인 그 김정현 양과 그리고 윤동원 씨가 연기했던 진욱이라는 캐릭터가 그 어떻게 보면 성장 드라마이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에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을 쭉 해나가다가 극렬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하는 각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에서 오는 모든 배치된 노래들, 특히 마지막 곡 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94년도에 이 영화를 결심하면서 마지막 장면의 노래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불려질지는 몰랐죠. 어떤 캐릭터가 네. 부를지도 몰랐고 예. 그게 남자일지 여자일지 뭐 누굴지 몰랐는데 결국은 그 노래를 우리 김정현 양이 이제 하게 됐죠. 그렇군요. 우리 김정현, 윤동원 씨는 남녀 주연 배우로서 어떤 장면이 좀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너무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뽑아보자면 그 엄마가 저를 위해서 손목 뒤에 나비를 이렇게 수놓으시거든요. 뭐 저희의 뭐 희망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너의 꿈, 너의 행복을 응원해
그리고 너가 지금 그렇게 어울리고 있는 들꽃소리 사람들과도 네, 네. 그런 행복이 닿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아마 만들어주셨을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모두의 염원을 연대를 담게 되는 뭐 그런 의미가 또 담긴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웅 역할의 윤동원 배우님은. 저는 촬영하면서 제가 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삼연공업 파업 현장에 이제 처음으로 갔을 때 이제 거기 계시는 노동자 선배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우진 선배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누나가 여기 공장에서 제가 그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냥 말없이 그냥 저한테 다가와서 한번 그냥 꽉 안아주시고 그냥 떨어져서 투쟁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영화 찍으면서 그때 제 마음이 가장 요동쳤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선배님들하고 연기할 기회가 많이 없기도 했는데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네,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은 신인이시죠? 활동은 많이들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신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독립영화계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맹활약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실력파. 숨겨진 실력파. 실력파 신인들. 노래까지 되시는 네. 그렇죠. 우리 조정래 감독이 영화 초혼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어요?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이제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좀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소수의 의견들이 많이 묵살되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사람이 중심인 사회, 사람이 제일 핵심 가치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평생을 투자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뭐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권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밀려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무시해 버리거든요. 네. 야, 너 돈 벌었으니까 기분 좋아야지. 뭐 술 한잔 먹고 기분 풀어.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기억하는데 뭐 3일장을 하든 뭐 5일장을 하든 그분을 기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지인일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한 달 정도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제 알았던 사람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가 조의금을 얼마를 이게 진짜 끔찍한 거예요. 이게 벌써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 돈을 전하는 것도 위로의 마음이긴 네. 한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더 우리가 맞아요. 생각해야 될 것, 추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냥 생략하고 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걸 말씀하신 것 그냥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 되게 그런 거친 표현이 나올 만큼 사회가 굉장히 거칠어졌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다놓게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이 영화 제목이 초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그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원래 초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혼을 불러낸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 뜻으로 이 제목을 처음에 쓰셨나요? 이 초혼이라는 제목이 그냥 들어왔는데요. 네.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바로 초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신 많은 열사분들과 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까 그 자수 나비띠 네. 이렇게 귀향에서 개불놀이게 이렇게 만들었던 작가거든요. 아, 부인께서요? 네, 그런 전통 자수 작가인데 공유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초혼이란 제목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초자를 쓰지 말고 처음 초자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 초심으로 좀 돌아가죠.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어떤 초심보다는 혼이 들어가면 더 좀 그렇죠. 좀 간절하고 더 진정성 있게 들리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노래 중심으로 이제 극이 흘러간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우리가 불려졌던 민중가요들 외에 새로 제작된 곡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두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네. 들꽃소리들 이렇게 동아리 곡이죠. 동아리 곡으로 들꽃소리라는 그 주제곡을 또 이번에 넣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꿈꾸는 고래라고 하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정홍일 그 가수님이 네. 우리 OST 음반에 참여해 주셨어요. 예. 영광스럽게도. 제작비가 많지 않으셨다면서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모셨는데 흔쾌히 또 네.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든 OST에 나오는 모든 영화 음악은 다 실제 배우들과 또 그 같이 함께 연주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오늘 이제 끝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초혼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저희가 직접 좀 라이브로 좀 청해도 될까요?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네. 네. 어떤 좋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그 우산이라는 노래고요. 저희 영화 안에서도 동원 오빠와 제가 듀엣을, 그러니까 오빠는 기타를 치고 저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농활에서 네. 농활에 가서 이제 둘이 부르는 네, 네, 네. 겁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때. 부르는. 뭐 연주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동원 오빠가. 기타로. 네. 기타 연주하고 우리 두 분이 같이 부르는 남녀 주연 배우가 함께 부르는 우산.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영화 초혼의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배우 김정현 씨, 배우 윤동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